마유미에게는 중학교 3학년인 딸 아야카가 있다. 아야카는 사흘에 한 번 꼴로 히스테리를 부리고 히스테리를 부릴 때마다 엄마인 마유미 및 아빠인 게이스케에게 욕을 해댔다. 그리고 자기 방 벽지를 손톱으로 박박 긁어서 자국을 남기는 등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다. 아야카가 어릴 때부터서 그런 건 아니었다. 마유미는 아야카가 초등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 사립중학교에 입학하길 바랬으나 아야카는 사립중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졌다. 그 후로 동네 근처의 공립중학교로 입학하면서 성격이 괴팍해지기 시작했다. 히스테리가 시작되면 방에 있는 물건들을 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이웃집에까지 고성이 울려 퍼졌다. 옆집의 사토코 아줌마는 아야카가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릴 때면 마유미의 집으로 찾아와 배를 눌렀다. 명목상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맛보라고 권하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마유미 집에서 나는 소란을 확인하고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럴 때면 마유미는 난처해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에 바빴다. 아야카 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난동을 부렸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사토코를 정중히 돌려보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아야카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날도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소동이 갑자기 앞집에서 들려왔고 그 집은 의사 남편과 현모양처 그리고 모범생 남매가 사는 집이었다. 마유미는 창문을 열고 앞집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아야카도 잠시나마 조용해졌다. 앞집에서는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중학생 아들 신지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고 현모양처인 엄마 준코가 그만해라는 애원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곧 소음은 멈추었다. 아야카는 엄마에게 생리대를 사오라고 시킨다. 한밤중에 엄마에게 거의 명령하다시피 말하면서 아이스크림도 같이 사오라고 한다. 마유미는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아야카의 심부름을 하러 근처 편의점으로 향한다. 집 대문을 나오니 남편 게이스케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던 터였다. 마유미는 남편에게 뭐 좀 살 게 있어서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 근처 편의점으로 내려간다. 동네 내리막길을 내와서 도로에 접해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앞집에 사는 중학생 남자의 신지가 편의점에 있는 것을 보았다. 신지는 물건을 고르다가 마유미를 보고 가볍게 인사했다. 그러고는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내려고 하는데 신지가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난처해하고 있었다. 신지는 마유미에게 죄송하지만 지갑을 놓고 와서 그런데 1,000엔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마유미는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엔짜리밖에 없었다. 자신도 물건을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신지에게 빌려줄 수도 있었으나 아야카의 생리대를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냥 10,000엔짜리를 꺼내 신지에게 빌려주었다. 신지는 감사하다고 하며 내일 꼭 갚겠다고 하고 물건값을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간다. 마유미는 자신도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을 하려는데 도로가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자신이 사는 동네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차 또한 그 동네를 향해 출동했다. 마유미는 설마 자기 집 근처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하고 걱정했지만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왔을 때 그 구급차와 경찰차는 앞집에 세워져 있었다. 구급차에는 앞집의 의사 남편인 히로유키가 실려 있었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온 마유미는 아야카에게 대강의 설명을 들었다. 옆집 부인이 남편을 둔기로 머리를 때렸고 그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뉴스에서는 어젯밤에 사건이 보도되었고 남편 히로유키는 병원에 도착해서 사망했다고 했다. 범인은 아내 준코였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시각 딸 히나코와 아들 신지는 집에 없었다고 보도되었다. 히나코는 그때 친구 집에 놀러가 있었고 신지는 지갑과 휴대폰을 집에 둔 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다. 마유미는 그때 편의점에서 신지를 보았으므로 의아해했다. 그때 잠시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신지가 들렀을 때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신지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머니인 준코가 그것을 은폐하고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 신지를 편의점으로 보낸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마유미는 신지에게 10,000엔이라는 거금을 빌려준 것이 후회되었다. 신지가 자취를 감추는데 마유미가 빌려준 10,000엔이 계기가 된 것 같아서였다. 그때 거스름돈을 받아 1,000엔만 빌려줬더라면 신지가 집을 안 나가지 않았을까 후회했다. 신진의 집 살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신진의 가족들은 괴롭힘을 당했다. 딸 히나코는 학교에 가지 못했고 이모인 아키코네 집에서 지냈다. 하지만 아키코의 집 또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이모부는 친척 집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에 아주 못마땅해했다. 히나코는 오빠 요시유키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요시유키 오빠는 이복 오빠였다. 아버지 히로유키의 전처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똑똑했고 의대생이었다. 관서지방 쪽의 대학으로 진학한 오빠는 요즘 대학 연구실에서 아주 바쁘게 보낸다고 들었고 그래서인지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히나코는 오빠 요시유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금 상황을 설명했고 이모 집에 있기 힘들어서 오빠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요시유키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녀는 의대생인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요시유키는 며칠 동안의 긴 대학 연구 끝에 자취방으로 돌아와 보니 여자친구인 아카리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시유키는 목욕을 하고 아카리가 차려준 밥을 먹으려던 때 아카리는 요시유키의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란다. 거기에는 요시유키의 여동생 히나코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시유키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했다는 히나코가 보낸 문자를 읽은 아카리는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결혼 문제는 어떠할 거냐고 요시유키에게 따진다. 요시유키는 자신도 며칠간 핸드폰을 꺼두었다가 방금 막 알게 된 사실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아카리와 싸웠고 아카리는 요시유키의 핸드폰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다. 히나코는 고속터미널로 가던 중 길가에서 아야카를 마주쳤다. 아야카는 앞집에 사는 중학교 3학년으로서 자신보다 한 살 어렸다. 사흘이 멀다 하고 아야카의 집에는 아야카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히나코는 그때마다 아야카를 혐오했다. 히나코는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야카는 공립학교 학생이었다. 아야카에게서 히나코가 친구 집에 있느라 집을 비운 그날 사건에 대해 전해 들었고 그날 신지와 신지 엄마가 다투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들었다. 그리고 아야카의 엄마가 편의점에서 신지를 봤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아야카의 비웃는 듯한 말투에 히나코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아야카가 집으로 돌아오니 앞집 히나코의 집 담벼락에는 욕이 쓰여진 종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죽어라 살인자 등등의 저주스러운 글이 벽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2층의 신지의 방 창문에는 누가 돌을 던졌는지 창문이 깨져 있었다. 아야카는 모범생인 신지와 히나코 남매가 미웠고 자신은 떨어졌던 명문 사립학교에 그 둘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 아야카는 길가에 돌을 주워 2층 방 창문으로 돌을 던지려던 차에 엄마 마유미가 그 모습을 들켰고 마유미가 큰 소리로 고함치자 아야카는 돌을 땅바닥으로 던진다. 옆집 사토코 아줌마는 동네 부녀회장이었고 그 동네는 땅값도 비싸고 부촌이었다. 그런 동네에서 살인사건을 일으켜 동네의 품격을 떨어뜨린 신진의 집을 저주하기 위해 사토코 아줌마가 꾸민 짓이었다. 사토코 아줌마의 주동으로 동네 부녀회에서 저주를 담은 글을 적어 종이를 신진의 집 벽에 붙였고 2층 창문도 사토코 아줌마가 돌을 던져서 깬 것이었다. 집에 들어와서 마유미는 아야카에게 그런 짓을 하면 못 쓴다고 야단쳤고 아야카는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하며 다시 히스테리를 일으키며 밥상을 뒤엎었다. 그리고 화분을 던져서 깨고 베란다로 화분을 던져 베란다 유리를 깬다. 마유미는 참다 참다 이성을 잃고 아야카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른다. 그리고 깨진 화분의 흙을 아야카의 입에 쑤셔 넣는다. 유리창이 깨진 소리를 듣고 옆집 사토코 아줌마가 달려왔고 마유미가 아야카를 공격하는 것을 본 사토코는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방범 사이렌을 가방에서 꺼내 작동시킨다. 엄청난 고성의 사이렌이 울리면서 마유미는 정신을 차렸고 조르고 있던 아야카의 목을 놓는다. 사토코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아야카는 죽었을 것이라면서 마유미가 정신 차린 후에도 얼마 동안 그 집에 같이 있어준다. 히나코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막차를 기다리며 오빠 요시유키에게서 답장이 오길 기다렸다. 오빠와 연락이 닿지 않은 채로 무작정 관서지방까지 버스를 탈 수는 없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자 초조해졌고 히나코는 출출해져서 근처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나갔다. 그때 근처를 서성이던 신지를 발견한다. 신지는 집을 나온 후 여기저기서 헤매던 중이었다. 히나코는 신지가 걱정이 되었고
둘은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리고 오빠 집에 가서 지내자고 했고, 둘은 관서지방행 고속버스 표를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방금 도착한 고속버스에서 오빠 요시유키가 내리는 것을 발견한다. 둘은 오빠와 길이 엇갈릴 뻔했고, 다행이었다. 그런데 요시유키는 핸드폰을 친구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요시유키와 히나코와 신지는 근처 식당에서 함박 스테이크와 피자를 시켰다. 그리고 히나코와 신지는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요시유키에게 얘기한다. 신지는 엄마 준코에게서 공부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고 있었다. 신지는 농구를 좋아했고 중학교에서도 주전 선수로 활동했지만 준코는 공부에 방해된다면서 신지의 농구공과 농구화와 운동복 등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린다. 그리고 공부에 방해된다면서 신지가 주전으로 뛰는 농구 전국체전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한다. 신지는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에서 두통을 호소했고 그날도 모의고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어머니 준코에게서 농구대회 출전을 금지당하고 신지는 화병이 생겼고 집에 자기 방에서 농구공을 벽에 던져대며 소란을 피웠다. 이것을 본 준코는 그만하라고 야단쳤고 신지가 그만두지 않자 결국 1층에 있던 아버지 히로유키도 2층 신지 방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리 크게 야단을 치지 않았고 적당히 해라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내려간다. 그런데 준코는 신지에게 잠깐 편의점이라도 가서 바람 쐬고 오라고 시켰고 신지는 그 말을 듣고 편의점으로 간 것이다. 편의점에서 마유미에게 돈을 빌려 물건을 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구급차와 경찰차가 자기 집 앞을 메웠고 신지는 쓰레기통 뒤에서 숨어서 이를 지켜보다 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을 친 것이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남매인 삼남매는 앞으로의 향방을 논의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쳐 죽인 것은 사실이고 그 둔기는 요시유키가 수상한 트로피였다. 그것은 크고 묵직했다. 어머니 준코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삼남매가 입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신지에게 평소 공부 스트레스를 준 것은 준코였지만 그것을 아버지 히로유키로 바꾸는 것이었다. 히로유키는 평소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들 신지에게 주었고 신지가 좋아하던 농구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날도 신지를 크게 야단치고 신지가 농구공을 방에서 던지는 것 본 히로유키가 자신의 골프채를 꺼내어 아들에게 휘두르려는 것을 준코가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트로피로 내려친 것으로 말을 맞추었다. 요시유키는 준코가 의붓어머니였지만 준코는 요시유키에게 상냥한 엄마였기 때문이다. 아야카의 아버지 게이스케는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 어떤 집에 방벽지 도배를 새로 해주었다. 그 집은 히나코의 친구의 집이었고 아유미라고 하는 그 여학생은 히나코의 아버지가 살해되던 날 히나코가 놀러갔던 친구였다. 그것을 대화 도중에 우연히 듣게 된 게이스케는 한밤중에 아유미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히나코의 집 담벼락에 붙어있는 저주 섞인 종이들을 떼다 버릴 생각인데 자신이 했다가는 동네 사람들의 미움을 살 것 같아 히나코의 친구인 마유미의 의견으로 그 종이를 떼는 것으로 해줄 수 없겠냐고 부탁한다. 마유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도 직접 그 저주의 종이들을 떼어내고 싶다고 하며 한밤중인 그때 게이스케와 함께 히나코의 집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게이스케와 마유미 그리고 마유미의 남동생은 셋이서 히나코 집 담벼락에 붙어 있는 종이를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주워 담았다. 요시유키와 히나코, 신지는 자기 집으로 찾아가기로 한다. 언덕을 올라 자기 집에 다 왔을 때쯤 자기 집 앞에서 어떤 세 사람이 벽에 붙어 있는 종이를 떼어내고 있는 것을 본다. 본드로 강하게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종이들을 긁어내며 힘들게 떼고 있었고 히나코는 그것이 앞집 케이스케 아저씨와 자신의 친구 아유미 그리고 그 남동생인 것을 보고 감격한다. 그때 마유미와 사토코도 집에서 나왔고 집 앞에서 종이를 떼어내고 있는 그들을 본다. 사토코는 자신의 동네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집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며 떼어내는 것을 말렸지만 게이스케와 아유미는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하며 싸운다. 그리고 집값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촌의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동네와 차별하는 당신의 행동이야말로 동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종이를 다 떼어내지 못했으나 밤이 늦어 아유미와 남동생은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사람들은 신지 아버지 살인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고 사토코 아줌마의 집에 모였다. 아야카도 정신을 차린 뒤 자신도 그 내막을 듣고 싶다고 따라간다. 재판에서 준코에게 유리하게 사람들은 증언했고 결국 자식의 교육열이 지나쳤던 아버지 히로유키의 학대를 말리기 위해 싸우다 우발적으로 준코가 죽인 것으로 사건은 보도되었다. 사토코 아줌마는 부모님 없이 남겨진 히나코와 신지를 그 후로 계속 챙겨주고 돌보아준다.